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서울 특강 때 약간 다뤘던 우리나라 음식과 약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음식의 어떤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 약선 음식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한국약선요리협회 설립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약선요리협회는 2010년 1월 21일 국제음식양생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15년 3월 2일 날 정식으로 이제 사단법인 한국약선요리협회로 이렇게 개명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약선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교육하는 거 하고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약선 메뉴를 개발하고 또 미래 약선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를 통해서도 약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약선을 세계에 알리면서 인류 건강에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음식의 이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6, 70년대 우리나라 음식을 보면은 당시에는 거의 먹을 것이 없었죠. 이 전쟁의 아픔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보릿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약선이니 어떤 뭐 영양이니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위생학, 그래서 위생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 그런 그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50세에서 60세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굉장히 좋아졌죠. 따라서 당시에는 영양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외식 사업이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왕이면 영양가 있고 몸에 좋은 것을 이렇게 골라 먹자 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뭐 치즈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 또 고기를 먹어야 된다 뭐 하면서 이 고열량 식품, 고단백 식품, 고지방 식품들이 이렇게 좀 유행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가 이제 좀 튼튼해지고 뭐 어린애들 키도 커지고 또 사람들이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배가 나오게 되고 이랬죠. 그러면서 식품 영양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이런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대 수명도 60에서 70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이제 한번 바뀌게 되죠.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조리학이 발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90년대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자 뭐 이랬는데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자, 좀 더 맛있게 먹자라는 그런 식도락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더 부드럽고 향이 좋고 맛이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데 따라서 조리학이 당연히 발전하게 되겠죠. 따라서 당시에 조리사의 꿈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 유수한 조리학과로 유학을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사람들도 이 조리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2010년 전후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퓨전 요리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생활도 이제 더욱 풍요로워졌지만 국제 관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출장을 가고 또 여행을 가고 그러면서 해외 견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통 음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과 결합을 해서 다양한 퓨전 요리들이 개발됩니다. 또 미디어 발전으로 인해서 이 지구촌이 더욱 가까워지고 또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강해졌죠.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 요리들도 외국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식의 맛도 좋아졌고 모양도 예뻐지고 뭐 향도 좋고 기호 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또 수명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이제 현대 성인병으로 인해서
건강에 관한 관심 또한 대두되게 됩니다. 이 영양학이 발달하고 식품학, 조리학,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건강에 관한 연구도 이렇게 활발해지고 또 건강에 관한 지식들도 굉장히 이제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약선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되죠. 저희들도 이제 약선에 관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그런 이제 단체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음식하고 약선, 또 앞으로 약선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음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 세계에서 지중해 음식이 가장 건강식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이제 세계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서 효능이 있는 약선들을 보면은 이제 약선차는 뭐 인삼차나 쌍화차, 대추차, 결명자차 뭐 이렇게 다양하죠. 그 다음에 약선 음료도 이제 수정과 우슬, 스케, 뭐 오미자 음료 등 뭐 다양하고, 약선죽도 이제 무음에서 시작해서 이 뭐 잣죽, 좁쌀죽, 녹두죽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선 술도 인삼주, 매실주, 더덕주, 뭐 도라지주 해가지고 다양하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약선 탕류로는 청국장, 삼계탕, 토랑국, 쑥국 등 다양하게 많이 있고, 또 약선 반찬도 도라지 무침, 더덕구이, 깻잎 장아찌, 뭐 방아잎 나물 등이 있고, 또 약선 밥도 곤드레밥, 비빔밥, 조밥, 약밥 등 다양하죠. 또 간식으로 먹는 쑥떡이나 모신잎떡, 수수부꾸미 이런 것들이 다 약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에는 서양 음식이나 중국 음식처럼 뭐 팔각이니 아니면은 뭐 정향이니 아니면 바질, 다임 뭐 이런 향신료를 따로 쓰지는 않는데, 이 우리가 먹는 음식 식재료 자체가 이렇게 향신료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음식에 따로 향신료를 넣을 필요가 없었죠.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서 약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왜 약선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깨는 우리가 그 양념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식품이죠. 한방에서는 소자라고 하는 약재로 이렇게 쓰입니다. 기온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이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래가 많으면서 기침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화에 의하면은 소자는 이 성질이 기온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이 있고, 또 맛은 매워서 기온을 발산시키는데 기를 내리면서 발산하는 그런 작용이 있으므로 담이 뭉쳐서 막힌 데 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임상 연구에서도 생것을 갈아서 공복에 먹으면 해충을 배출한다고 사천 중에 나와 있고, 또 들깨 기름으로 고지혈증 환자에게 실험한 결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연영 중의 잡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는 들깨탕이 있죠. 이 들깨를 갈아서 이렇게 버섯이나 고사리, 죽순, 뭐 호박꼬지, 숙주나물, 무 여러 가지 이렇게 재료를 넣고 끓이는 탕을 말하는데, 이런 게 바로 약선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어왔던 김이나 미역, 다시마 뭐 이런 해초류들도 약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초류는 성질은 차고 맛은 짜며 폐, 비장, 신장경으로 들어간다. 효능은 습을 제거하고 뭉친 것을 풀어주면서 청열 이뇨작용과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현대 연구에 의해도 이 각종 암증에 좋고, 종양이나 갑상선 이상증, 또 임파결핵, 고환종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그 현대 성인병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의 만성기관지염이나 야맹증, 골다공증, 뭐 아연 중독 등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고, 빈혈, 변비, 수종, 탈모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해초류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유일하게 출산 후에 미역국으로 이렇게 먹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미역 무침이나 반찬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김은 밥을 싸 먹고 부각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김국이나 김 무침 등으로 이렇게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마를 이용해서도 부각을 만들거나 이렇게 또 고추장에 찍어 먹고, 탕 요리에 육수 내는 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거의 약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하자고 하면은 이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한국약선요리협회 이 재생 목록에서 이 본초학편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라지 무침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길경이라고 부르는 한약재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먹고 있습니다. 폐에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또 깻잎 장아찌 같은 경우, 깻잎은 이 앞에서 소자는 이제 들깨를 말하는 거고, 그 들깨나무 잎을 깻잎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는 이제 채소인데, 이 다양한 독을 해독하는 그런 향신료 역할을 합니다. 이 방아잎도 이제 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은 토사강난, 즉 토사강난은 이제 토하면서 설사하는 그런 증상이죠. 이런 증상의 특효약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왔던 녹두죽 같은 경우는 이제 청열 해독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철에 많이 먹습니다. 또 여름철에 더위 먹었을 때 녹두죽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끓여 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환자가 있을 때는 우리는 미음을 끓여 먹죠. 속을 편하게 해주고 소화를 이렇게 돕고 또 회복기 환자에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좁쌀죽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이 상해서 이 문제가 일으킬 때 많이 해 먹고, 호박죽 같은 경우는 이제 부기가 있을 때 많이 먹죠. 이 청국장은 우리나라 그 전통 발효식품인데 소화기에 좋고 여러 가지 현대 성인병에 좋다고 합니다. 잣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 변비 있을 때 효과가 있고 또 기침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고 피부를 또 이리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추어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이렇게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추위를 좀 이기기 위해서 양기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이고, 또 평강은 이제 이 생강을 구토의 성약이라고 그러죠. 이걸 말려서 그 효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토나 오심, 구역질 같은 게 있을 때 많이 먹었고, 배숙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가래를 제거하고 갈증을 멈추게 하면서 이 목을 좀 편하게 해주면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선입니다. 부추전 같은 경우는 신장에 양기를 보충해주는 그런 그 약선이 될 수가 있죠. 이 삼계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된 음식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 음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여름철에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찾아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도 이 약선차를 계속 많이 먹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삼차는 기운이 좀 부족할 때 먹는 차고, 결명자차는 간에 열이 있어서 눈이 자주 충혈될 때 이럴 때 먹는 차고, 또 보리차나 이 옥수수차는 속을 편하게 하고 소화기를 돕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먹고, 또 이제 뭐 옥수수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거나 부종을 없애주는 그런 작용도 있죠. 이 칡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순환이 되지 않아서 몸에 통증이 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먹는 차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료도 이제 약선으로 많이 먹는데 대표적인 게 수정과죠. 이 생강과 계피가 주 재료인데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또 대추차 같은 경우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혈을 보충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 구기자차는 노화 예방에 좋죠. 또 어미자차는 기침을 하거나 땀이 많이 나올 때 도움이 되고, 쌍화차는 몸이 너무 허약할 때 그렇게 먹는 이 음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약선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음식이 건강에 좋은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식은 곡물이나 채소, 해산물, 육류 이런 비율이 아주 건강에 맞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김치나 된장, 고추장, 청국장, 뭐 막걸리, 식초, 매실청, 장아찌, 뭐 젓갈 이렇게 가열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발효시켜서 먹는 슬로우 푸드가 또 많죠.
예, 그리고 또 그 미음이나 좁쌀죽, 오리, 녹두죽, 뭐 대추차, 인삼차,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설명이 드렸지만은 이런 생활에 대한 약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향신료 역할을 하는 그런 채소를 또 우리가 많이 먹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사계절이 있어서 신선한 제철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리 방법도 이제 생채소를 쌈을 싸서 먹거나 찌고 삶고 데치는 그런 건강에 좋은 조리법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동양의학에서는 질병을 음양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곧 그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되겠죠. 음양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뭐 식치, 식료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전통 음식에 이 약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아예 녹아 있죠. 우리 조상님들은 생활 속에서 약선을 실천하였지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국 문헌에 나오는 식료는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식료, 식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음식은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서 많은 이 음식들이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약선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질병이 되기 전에 음양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을 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통 요리에는 맛이 담백하고 채소를 활용한 요리가 많죠. 조리법도 튀기거나 볶고 굽는 그런 요리법보다는 삶고 데친 그런 요리법이 대부분이라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선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좋은 이 약선에 해당되는 그런 전통 음식들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무분별하게 들어온 외국 음식들이 미각만을 이렇게 자극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나 알레르기 또 희귀질환이 많죠. 이 한식은 그동안 그 세계인들에게 이 건강식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지중해식보다 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추세가 현대 성인병을 야기한 육고기 위주의 식단에서 건강에 좋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죠. 또 이제 노령 인구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에 이제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웰빙에 대한 관심 또한 많아지는 그런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령 인구가 증가되다 보면은 이제는 그 맛보다는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이 점점 선호하게 될 거라는 이 전망을 해봅니다. 우리가 약선을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요리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세계인들의 건강에 이바지하면서도 우리의 음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서 약선을 발굴하고 그 식재료와 효능을 연구해서 약선 이론을 정립화해서 전통 음식이 약선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전통 음식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살리고 보충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효능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메뉴 개발에도 힘써야 되겠죠. 우리의 식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건강 음식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또 세계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농수산식품의 또 발전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그 요리대회나 요리 이벤트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전통 음식의 장점을 홍보하고 우리 약선을 알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과 약선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나왔을 때 약선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